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우리 뇌가 어떻게 글자를 읽고 또 숫자를 이해하는지, 이 중요한 능력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치 뇌 속 학습 기계의 작동 원리? 그런 걸 살펴보는 시간 같을 거예요.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우리가 단어를 인식하고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 또 숫자를 다루고 계산하는 이런 과정에 뇌의 어떤 영역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 특히 읽기나 수학 학습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뇌에서는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참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맞아요. 저도 자료 보면서 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기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아기들도 기본적인 수량 감각이 있고, 이게 나중에 수학 능력이랑 연결된다는 거? 이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신비한 녀석, 먼저 읽기 능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말이죠. 뇌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자료에서도 나오는데 익숙한 단어는 그냥 그 모양만 보고 바로 뜻을 떠올리는 거죠. 이걸 직접 경로라고 하고요. 직접 경로. 반면에 처음 보거나 좀 낯선 단어는 글자 모양이랑 소리를 하나하나 연결해 본 다음에야 의미를 파악하는 간접 경로를 이용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주 가는 길은 그냥 휙 하는데 처음 가는 길은 지도 보고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시각 단어 형태 영역, 줄여서 VWFA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VWF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이 영역이 원래부터 글자 읽으라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원래 글자 인식이 아니었다고요? 네, 원래는 사물 같은 거의 윤곽선, 형태를 알아보던 영역인데 우리가 읽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영역의 기능이 약간 바뀌는 거죠. 언어 처리에 맞게. 와, 재활용하는 거네요, 기능을. 그렇죠. 이게 바로 신경 재활용 이론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든 한국어든 영어든 글자를 읽을 때는 다 이 VWF의 영역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요. 신기하네요. 그럼 읽기 능력이 좋아질수록 이 VWF의 영역이 더 활발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읽기 능력이 향상될수록 이 영역은 글자 자극에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반대로 읽기 능력이 좀 부족하면 글자보다는 오히려 얼굴이나 다른 사물 같은 시각 정보에 더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그렇군요. 혹시 난독증의 경우에도 이런 뇌활동 패턴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깊습니다. 난독증의 경우 이 VWFA의 기능이 좀 다르거나 다른 언어 처리 영역과의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기도 하고요. 또 정상적인 읽기 과정과는 다른 뇌 활성화 패턴, 예를 들면 우반구 쪽이 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읽기는 그럼 기존 기능을 재활용하는 거라면 수학은 좀 다른가요? 자료 보니까 수학 능력은 뿌리가 훨씬 더 깊은 것 같던데요? 네, 그 부분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생후 한 6개월 된 아기들도요, 눈앞에 보여주는 점 개수가 달라지면 그걸 알아차린다는 연구가 있고요. 6개월 아기요? 네, 심지어는 갓 태어난 병아리조차도 이게 참 놀라운데 작은 수는 왼쪽이랑 연관 짓고 큰 수는 오른쪽이랑 연관 짓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병아리까지요? 와. 그럼 기본적인 수 감각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일찍, 어쩌면 거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죠. 상당히 보편적이고 어쩌면 좀 선천적인 기반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만드는 결과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뇌의 어떤 부분들이 주로 활동하게 되나요? 그냥 수학뇌 이런 게 딱 하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여러 뇌 영역이 함께 작동하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가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요? 네. 예를 들어서 수량을 어림잡거나 크기를 비교할 때는 두정엽 안쪽에 있는 고랑 IPS라는 영역이 중요하고요. IPS. 그리고 덧셈, 뺄셈 같은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우리의 작업 기억, 단기 기억과 관련된 전두엽, PFC 영역이 많이 관여합니다. 전두엽까지. 그리고 또 있죠. 구구
수단처럼 이미 외워서 알고 있는 사실 있잖아요. 그런 걸 꺼냈을 때는 해마나 각회 AGSMG 같은 기억 저장소와 관련된 영역들이 활성화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처음 덧셈 배울 때는 손가락으로 세거나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세잖아요. 네. 그럴 때는 IPS가 주로 쓰이다가 네, 맞아요. 수를 세는 전략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익숙해져서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바로 답이 딱 나오면 그때는 외운 걸 꺼내는 거니까 기억 관련 영역이 더 활성화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문제 해결 전략이 발달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뇌 영역도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초기에는 계산 위주에서 점차 기억 인출 방식으로요. 이야, 그럼 수학 학습이 좀 부진한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수 감각이나 이런 수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걸 계산장애, 디스칼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디스칼큘리아. 또 문제 유형에 맞지 않게 계속 비효율적인 전략, 예를 들면 쉬운 덧셈도 계속 손가락으로 센다거나 그런 전략을 고수하는 경우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의 문제일 수도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수학 불안이라는 건데요. 수학 불안이요? 네, 수학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 그 자체가 뇌의 작업기억 용량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문제풀이에 써야 할 인지자원을 방해해서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것도 무시 못할 요인입니다. 아, 불안감 자체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니. 결국 보면 읽기든 수학이든 다 관련된 특정 뇌 영역들이 있고 우리가 학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역들의 활동 방식이나 또 서로 간의 연결이 점점 더 효율적으로 변해가는 거네요, 공통적으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이 바로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읽기의 경우에는 글자랑 소리를 연결하는 초기 연습, 즉 간접 경로 활성화죠. 이것과 더불어서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어휘력을 늘리는 것, 이게 직접 경로 활성화로 이어지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고요. 수학에서는 기본적인 수 감각을 잘 키우고 문제 유형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 사용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난독증이나 계산장애, 또 수학 불안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경우에요. 이게 단순히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뇌의 활동 방식 자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일찍 그리고 적절한 교육적인 개입, 예를 들면 의문인식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연산 전략을 가르쳐준다던가 하는 도움을 주는 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조기 개입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어떤 학습 경험 혹은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에 작은 실마리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읽기 능력이 원래 있던 시각 처리 영역을 재활용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신경 재활용.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다른 좀 고등 인지 능력들, 예를 들면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 같은 것들 중에서도요. 혹시 이렇게 뇌의 더 기본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또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